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4강 당신의 결혼 생활이 지치고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 목록을 정하고 실천하기로 약속하셨지요? 어떻게 잘 실천되고 있으신가요? 긍정적 활동은 부부관계를 친밀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긍정적 활동만 한다고 부부관계가 마냥 좋아질 수는 없겠죠. 살다 보면 해가 나고 쨍쨍한 날도 있지만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닥치는 날도 고요하고 잔잔한 훈풍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생활 일기도는 어떠신지요? 오늘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 결혼 전 요인으로 부부의 가족 배경을 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한 부모를 둔 사람은 성공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의 부부관계는 장래에 자녀들의 결혼 생활과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웃에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자기 속옷도 스스로 안 빨아입던 딸이 시집가서 쌍둥이 딸을 키우며 사위의 도시락까지 챙긴다고 신통해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집사님께서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겠지요? 라고 여쭈었더니 그 집사님은 딸이 안 그래도 엄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알게 모르게 자녀의 삶에도 투영됩니다. 결혼하는 사람의 연령과 성숙도는 부부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혼이 결혼 실패와 관련되는 것은 단순한 연령 요인뿐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 교육의 수준이 낮아지고 게다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죠. 낮은 수입, 부모됨의 준비 부족, 정서적인 미숙, 자아인식의 결핍, 개인적 발달 과업의 성취 부족 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의 교제 기간이 길수록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성공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분이나 일시적 충동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지속성이 낮아서 결혼 초기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제 기간이 충분하면 상대방의 성품과 습성을 파악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각자 삶과 결혼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므로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하게 되겠지요. 그와 더불어 부부 간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게 되고 문제 해결력도 키워줍니다. 순수한 사랑, 이해, 공통의 흥미와 목표가 결혼 동기로 작용했을 때는 결혼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도피처나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든지 부모에 대한 도전의 수단이나 또는 교환되는 가치를 우선으로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결혼생활 불만족과 실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남편이 2차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연수원 입소를 하고 나니 종종 결혼정보회사나 소위 말하는 마담 뚜들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좋은 교수가 있으니 선을 보지 않겠느냐는 연락이 자주 오곤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박재영 씨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아내이니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중매로 사법연수원 동료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들 중에는 이혼한 커플도 있고 외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해도 사실상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인해 결혼을 한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됩니다. 혼전 임신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강요와 압박감, 덫에 걸린 듯한 후회, 결혼 생활의 준비의 부족, 교육이나 직업 계획의 차질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최근 혼전 임신으로 서둘러 결혼식을 올린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온 어떤 여청년이
그 친구가 신부 입장 때부터 울자 신부 어머님도 계속 울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었습니다. 부모의 승낙을 받고 결혼한 부부가 그렇지 못한 부부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승낙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는 자녀의 결혼 생활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결혼 생활의 성공을 격려하고 돕는 중요한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관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종종 혼기에 찬 자녀들이 결혼하겠다고 신부감이나 신랑감을 데려오면 부모님들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내 자녀가 고른 배우자감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자녀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평소에 자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가 그 다음 장면, 곧 해피엔딩이 될지 비극적 종말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평소에 서로 간의 존중과 대화가 많았다면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 고려해 볼 소지가 있겠지만 평소에 부모가 자녀의 삶을 통제하고 잔소리만 일삼아 왔다면 자녀는 배우자감에 대한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를 또 한 번 부인당한 것과 같은 비참한 느낌을 갖게 되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돈독하게 관계를 형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녀의 결혼 문제는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가치관 갈등 중에 가장 첨예한 갈등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리 이런 문제에 관해 부모 자녀 간의 의견을 나누고 평소의 가치관을 점검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부부관계는 결혼 전에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또 결혼 후에 발생하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 후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후의 요인으로는 대표적인 것은 부부의 태도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지배적이고 경쟁적이며 비하적인 태도는 결혼 생활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자기를 따라주기를 바라는 압제적인 태도는 서로를 멀리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민주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부부는 만족스러운 부부관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관심사나 흥미의 유사성, 공통된 취미를 갖거나 관심사가 일치하면 함께 활동할 기회가 많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특히 부부가 가족, 자녀, 사랑, 종교 등에 관심을 보이는 부부는 돈이나 명예, 향락 등에 관심을 두는 부부보다 결혼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인척과의 관계가 좋으면 결혼을 더 만족스럽고 성공적이 됩니다. 시집 식구, 처가 식구, 친인척과의 관계가 나쁘면 부부관계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집 식구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남편에게도 처가 식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남편의 외모는 시어머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특별히 손가락이 생긴 모양이며 마디, 손가락 길이가 너무나 닮아 있어서 어머니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남편의 손가락을 보는 것 같아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님이 한때 미운 생각이 들면 식탁 앞에서 밥 먹는 남편의 손가락도 보기가 싫어서 아우 저리 치워요 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님께서 일요일 오후에 고구마를 찌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아파트에 살던 시절이었는데요. 압력밥솥에는 호박고구마와 또 밤고구마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꿀고구마니 당근고구마니 다양한 품종이 있지만 그 당시는 밤고구마와 물고구마밖에 없던 시절에 호박고구마는 정말 귀한 품종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앞에는 잘막잘막한
밤고구마만 담아주시고 남편 앞에는 기다랗고 잘생긴 호박고구마만 담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면 어머니 저도 호박고구마 먹을래요 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남편 앞에 놓여진 호박고구마를 하나 덥석 집었을 텐데 그 표현도 못하고 목 막히는 밤고구마를 먹으며 속으로 서러움을 참았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어머님들이 먹을 것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입이 귀하면 내 며느리 입도 귀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막내 아들을 지독히 사랑하시는 어머님과의 동거가 끝나고 남편이 발령받은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우리 집 앞으로 택배 한 상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님으로부터 온 호박고구마 한 상자였습니다. 택배가 온 지 1시간도 안 돼요. 때르릉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님의 전화였는데요. 애미야, 택배 잘 받았지야? 아범 잘 쪄서 줘라. 네, 어머님 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가 애들하고 잘 쪄서 먹어라 했으면 아들 입에도 들어가고 제 입에도 들어가고 손주 입에도 들어갔을 텐데 어머니는 굳이 콕 찍어서 아들 줘라 하시니 그리고 그것도 지난번 회한이 맺힌 호박고구마를 말입니다. 저는 검은 비닐봉지에 호박고구마를 주섬주섬 몇 봉지씩 담아서 이웃집에도 주고 이웃에 사는 교인집에도 목사님 집에도 다 갖다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은 호박고구마만 쪄서 한 접시 덩그러니 식탁에 올려놓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여보, 어머니가 당신 호박고구마 드시래요 라고 하였습니다. 저녁은? 라고 묻는 남편이에게 시어머님이 께서 하신 말씀처럼 당신 많이 드시래요 하고 소심한 복수를 했는데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미워지면 남편도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면 시댁 식구들도 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명절날 아침 세배를 드리고 시부모님이 다니시는 광흥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굽은 등이며 허리가 너무나 안쓰러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고생하셔서 우리 남편을 또 형님들을 키우셨구나 생각하니 어머님을 미워했던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눈 녹듯이 어머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어머님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며 오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남동생과 결혼 앞둔 예비 올케가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친정 엄마를 대신해서 음식을 장만하였는데 제가 하는 행동이 시어머님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동생 앞으로 권하는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속으로 놀라서 겉으로는 윤주야 이것도 먹어봐 라는 말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 인간의 속성이란 다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구나를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또 결혼 후의 요인으로서 안정되고 적절한 수입은 결혼 생활에 기여합니다. 결혼 실패와 불행은 경제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서도 경제 수준이 높은 관할구역인 강남구에서는 이혼율이 낮으나 경제 수준이 낮은 관할구역은 이혼율이 높은 것만 보아도 경제가 얼마나 결혼 생활의 유지에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간인지라 물질은 가져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이
물질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본에서의 6개월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교토로 벽관 연수를 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일본의 교토라는 도시의 레오팔레스라는 원룸입니다. 6평 남짓한 원룸 2개를 위아래층으로 얻어서 살게 되었는데요. 작은 집이지만 가족과 어깨를 맞대고 밥을 오순도순 모여 앉아 먹을 수 있고 간소한 살림살이가 생활도 더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더 본질적인 삶에 집중하기가 쉬웠습니다. 또 종교적인 활동 참여와 성공적 결혼은 관계가 깊습니다. 종교 지향성과 종교 활동 참여도가 높은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교훈이 부부관계의 성공에 기여하는 가치와 일치되고 또 종교 활동을 하면서 부부 활동의 기회와 동료감이 또 일체됩니다. 가족의 유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긴밀하고 부드럽고 신성합니다. 다음은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체되며 또 이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저의 경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서 흔히 겪는 갈등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여기에 있는 통계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제일 큰 부분이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선행 연구를 보면 아내가 남편에 비해 성격 요인에 대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속의 여러 영역, 즉 가정생활, 습관, 감정 표현 방식, 자녀 양육 문제, 재정 관리 및 소비 양식, 의사결정 방식, 성욕구 및 성행동 등에서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배우자로부터 그런 애정 표현을 기대하는데 배우자는 억제적인 애정 표현을 한다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한 사람은 또 적당히 늘어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다른 배우자는 깨끗하고 정리된 것을 좋아하면 서로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비 성향에 있어서도 적절히 소비하는 것이 미덕인 집안에서 자란 저와 너무 알뜰해서 쓸데없는 물건은 아무리 싸더라도 구입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하는 가풍에서 자란 저희 남편은 늘 일주일에 한 번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서로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이목을 끄는 새로운 상품들이 자기를 봐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남편은 아랑곳 없이 메모한 물건만 사고 계산대로 직행하기가 일쑤입니다. 쓸데없이 왜 시간 낭비하느냐. 제가 1+1 상품이라도 카트에 넣으려 치면 지금 당장 쓸 것도 아닌데 왜 미리 사냐. 이렇게 사사건건 우리 부부는 작은 데서 불협화음을 내곤 했습니다. 또 저희 부부가 처음 부부싸움한 사건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처음 우리만의 보금자리로 오게 되었는데 저는 정성을 다해서 손수 밥을 짓고 반차도 조물조물 반찬도 만들어서 남편에게 대접했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맛있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밥을 다 먹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술 남은 밥을 떠서 입에 넣고 식탁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제 남편은 제 밥그릇을 보면서 당신 밥그릇에 반풀이 남았어요. 밥을 깨끗하게 먹어야지. 그게 뭐예요? 라는 것입니다. 고생해서 밥상을 차려주었더니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밥 깨끗하게 못 먹는다고 타박을 하다니 이런 말은 내가 세상에서 처음 듣는 말인데 서럽기도 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깟 일로 눈물을 보이면 창피하기도 하고 책 잡힐까 봐 꾹 참고 참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하면서 힘들어 고생해서 밥 먹여놨더니 웬 타박이에요?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남은 국이나 찌개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다시 끓이고 있는데 잠시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가스밸브를 잠그고 국이 끓이다
국이 끓다가 말고 식어버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면 저는 거실이나 안방에 불을 켜놓는 것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거실에 있을 때는 거실 전등만, 안방에 있을 때는 안방 전등만 켜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간단한 두루마리 휴지 사용만 보더라도 저는 아이가 바닥에 흘릴 때면 휴지를 둘둘 감아서 바닥을 이렇게 훔치곤 하는데 왜 휴지로 닦냐, 걸레로 닦지? 남편은 휴지를 쓸 때는 딱 2칸이나 3칸 정도를 예쁘게 각을 접어서 사용합니다. 화장실 사용할 때도 작은 일은 2칸, 큰 볼일은 6칸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약과 검소가 몸에 밴 남편은 자기 물건 사는 것도 무지무지 아까워합니다. 양복도 여러 벌, 구두도 2켤레 정도는 두고 번갈아 신어야 덜 헤어지고 더 오래 착용할 수 있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절약과 검소함은 너무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엄마를 닮아 옷에 관심이 많은 작은 아들은 아빠를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거의 매일 양복만 입는 직업적 특성으로 평상복을 입을 일이 없는 남편은 제가 좀 편안한 나들이복을 사려고 하면 극구 말립니다. 내가 그거 1년에 몇 번 입는다고 그걸 사요? 5번도 안 입을 텐데 하면서 다 골라온 옷도 물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방학이 되어 가까운 데 외출이라도 할라 치면 소매통이 넓은 올드한 셔츠에 청바지에 양복 벨트, 테니스화, 어정쩡한 아빠의 모습에 작은 아들은 아빠 돈 벌어서 다른 사람들은 집도 사주고 기부도 많이 하면서 아빠 옷도 좀 사 입으세요 라고 핀잔을 줍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은 가끔 이런 아빠를 위해 아울렛 매장에서 아빠만을 위한 옷을 선물로 사옵니다. 그러면 저희 남편은 너무 흡족해하면서 잘 입습니다. 마치 우리 시부모님께서 한 번도 자신들 돈으로 자신들을 위해 물건을 사지 않으시지만 자식들이 사주는 것은 감사히 잘 쓰시는 것처럼요. 저는 남편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친정의 분위기는 아버지는 바깥일을 담당하시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고 전혀 집안일에 대해서는 배놓아라 감놓아라 잔소리가 없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살지 않았지만 남편의 시집살이가 혹독해서 남들에게 시남편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남편이 집안의 수리공 역할을 해주면 고맙기라도 할 텐데 여보, 세탁기가 균형이 안 맞아서 세탁기 돌리면 소음이 심해요. 남편은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아도 잘 안 되자 세탁기는 내가 퇴근하면 돌려요. 세탁기 돌릴 때 내가 세탁기 위에 올라가 앉아 있을 테니 라고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세탁기 위에 올라가니 깜쪽같이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평생 공부만 해서 집안의 사소한 문제들은 남편에게도 언제나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들이었나 봅니다. 여보, 목욕탕에 전구가 나갔어요.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하자 전구를 사러 나간 남편은 한 번에 딱 맞는 전구를 못 사오고 무려 3번에 걸쳐서 그것도 집에 있는 수명이 다한 전구를 맨 마지막에 손에 들고 나가서 맞는 것을 제대로 사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을 척척 못 고쳐주는 남편은 무능해 보였습니다. 친정에서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뭐든 뚝딱뚝딱 잘 만들어주셨는데 할아버지는 부산에서 양복점을 하셨고 손재주가 좋으셔서 집안 곳곳의 수리나 불편한 것들을 재치를 발휘해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전 남자들이라면 다 이런 것쯤은 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능은 거의 무능에 가까웠고 잔소리만 많았습니다. 남편은 이사해서 컴퓨터나 오디오를 새로 설치해야 될 때가 되면 언제나 처남을 불렀습니다. 매번 부르면 시도 때도 없이 와야 되는 것이 불편했는지 자영 이거 쉬워요. 같은 색깔끼리만 끼우면 돼요 라고 알려주었는데도 여전히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동생을 부릅니다. 전 남편과 결혼해서 23년 동안 6번의 이사를 했는데 남편이 고시생 신분이었던 신혼살림을 차리던 때를 제외하곤
언제나 제가 이사해서 하루 종일 애쓰고 이삿짐 정리가 다 끝나면 밤늦게 이사한 집으로 퇴근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전셋값이 폭등하던 시절이라 청학리 주공아파트 307동에서 308동으로 이사하던 날이었는데요.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시부모님들 때문에 이사 전날 먹을 국과 반찬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바로 옆동으로 이사하는 거라 이사가 빨리 마쳐졌고 이곳저곳을 제 남동생과 빡빡 닦고 정리도 거의 마쳤는데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아들과 통화를 하셨는지 아파트 밑으로 아들을 마중하러 나가셨고 가까이 살던 시누이와 시고모부님도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이사 준비로 바빠서 제대로 거두지 못한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이들도 배가 고플 텐데 해는 뉘엿뉘엿지고 벌써 어두워졌는데 시아버님도 시장하신 것 같아서 아버님, 저희 먼저 먹을까요? 여쭈었더니 그래, 먼저 먹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밤에 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에 차려놓았습니다. 아버님과 아이들이 식사를 마쳐도 시어머님과 시누이 가족,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가족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가서 식사를 하시고 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퇴근하는 남편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고생한 아내가 생각 속에 있기나 한가? 밥을 먹으러 갈 거면 나한테 올라와서 수고했다라고 말 한마디 하고 가면 안 되나? 하루 종일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주면 안 되었을까? 왜 같이 가자고 말하지 못했을까? 정 힘들면 전화라도 한 통하고 가지.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고선 자기는 밥을 먹고 들어와? 이런 생각이 저를 소용돌이 속으로 치밀어 넣는 것 같았습니다.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신 시댁 식구들에게 과일을 깎아내 놓은 뒤에 애써 새로 이사한 집을 구경시켜드리고 속으로는 이를 꽉 깨물고 어디 두고 봐라, 이따 다 가면 한바탕 해야지 라고 별렀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한바탕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전쟁은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이렇게 볼 것 안 볼 것 다 보아버린 우리 부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정말 말이 안 통해, 말이. 남편은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남편도 지쳤는지 나도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내가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러면 이렇다고 타박, 저러면 저렇다고 타박. 나도 지겹다고 지겨워. 이혼해, 이혼. 이혼이라는 말에 흥? 누가 할 소리? 이혼? 당장 이혼해. 감정이 극에 달했던 우리는 안 할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분한 마음에 격정적인 소리를 서로에게 퍼붓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듣고 엄마는 좋은 사람인데 아빠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각인이라도 시켜주듯이 더 크게 들으라고 아이들 앞에서 고함을 쳤습니다. 남편은 지쳤는지 다려놓은 와이셔츠 5장과 속옷 몇 벌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308동 19층에 사시는 김 집사님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을 보았다고 합니다. 옷걸이채로 와이셔츠를 싸들고 상기된 얼굴로 나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3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비장한 각오라도 했는지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우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라산처럼 성질이 불같이 끓어올랐다가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어지는 뒤끝이 없는 사람인데 남편은 저의 그런 모습을 더 싫어했습니다. 무슨 여자가 저렇게 가볍고 위선적일까? 여자라는 존재 자체를 저로 인해서 불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집을 나간 3일 동안 그래 내가 미쳤지. 남편은 이사하는 날 나 힘들지 말라고 시댁 식구들 데려가서 밥 먹인 잘못밖에 없는데 그런 남편을 타박하다니. 들어오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지. 이혼하면 이 아이들은 어떡해.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머리를 흔들면서 이사 당일 사단이 주는 감정에 속아서 나가떨어진 제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기회는 이때다 하고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꿈쩍 안 왔습니다. 이전과는 달랐고 마치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여기에 도장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의정부 지방법원 판사이던 남편은 동료 판사에게 자기 이혼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저보고 친정집인 휴경동으로 주소를 옮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북부지원으로 관할 소속이 옮겨지니 그래도 부끄러움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나 봅니다.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은 놀라실 텐데요. 그래도 저희는 이미 회복되어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부부임을 자부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미디어 센터에 근무하시는 엄덕현 목사님의 사모님인 이현미 사모님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도봉문화센터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악기 레슨을 마치고 그날따라 다른 볼일이 있으셨는지 사모님께서는 청왕리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니 다른 교통편으로 가주길 부탁했습니다. 저와 둘째 아들 승혁이는 전철을 타고 석계역에 내려서 1125 버스를 타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원 다 와서 버스 창문 밖으로 저희 차가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에게는 별로 좋은 남편이 아니었지만 언제나 아이들에게는 좋고 자상한 아빠였는데요.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가 자전거 타기를 즐겨 했던 터라 황금색 누비라 차 위에는 자전거 리프트가 있어서 멀리서 도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저희 차를 보자 본능적으로 승혁아 내려 하고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여기 우리 집 아니잖아 왜 여기서 내려? 라고 묻는데 대답도 못하고 아이 손을 잡아서 차를 뛰어내렸습니다. 차 안에는 남편이 서류 봉투를 손에 쥔 채 운전대에 머리를 처박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제 막 이혼 서류를 접수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음이 착잡했던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던 터라고 했습니다. 전 분위기를 파악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보 잘못했어요. 내가 잘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가늘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제 손을 잡고 송산 어린이집 유니폼을 입은 7살 어린 아들이 남편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제가 그 길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보지 못했을 광경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날 그 장소에서 남편과 저를 조우하게 하시고 사과와 용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날 약속이 있으셔서 저를 청왕리로 데려다 주지 못한 이현미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주변 분들이나 자녀분들 중에 너무 살기 힘들어 이혼을 결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내가 저 여자랑은 저 남자랑은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 부부처럼 안 맞는 부부도 없을 것입니다. MBTI 4가지 항목 중 서로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정말 극과 극인 우리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알콩달콩 살고 있으니 여러분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면 부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이 망가지고 자녀의 삶이 무너지면 미래의 사회가 암울하게 될 것을 알기에 분주하게 사단은 부부 사이를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버릇을 고쳐놔야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그렇게 비인간적이야? 나 혼자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밥을 먹으러 가? 라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윤리, 도덕의 문제로 사단은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파괴자요, 하나님은 회복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나쁜 습관들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사랑하는 부모님의 잔소리로 바뀌시던가요? 우리 부모님도 바꾸지 못한 나의 습관을 과연 나의 잔소리로 남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잔소리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통제하게 될 때, 잔소리가 나올 타이밍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아질 때 가족은 그 변화를 엄청나게 잘 감지합니다. 그러기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상대방도 우리 집사람이 달라졌네, 달라졌어 라고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제 남편은 타고난 소식주의자에다가 완벽주의이고 철저한 성미가 늘 자신을 억눌러서 좀처럼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감정 조절의 비법을 터득하고 나서는 차츰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얼굴색도 밝아지고 살도 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 사이를 방해하는 요인을 꼽으라면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성격 차이가 혹 있더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결점은 온데간데 없고 상대방의 결점이자 약점이 집채만하게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고쳐주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수 같은 말이 나가려고 총알을 장전한 듯이 준비될 것입니다. 순간, 잠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부역반 강사로 오신 김종숙 사모님께서 나와 남편의 목숨이 걸린 일이 아니라면 무조건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잔소리하고 싶다면 그 순간 하나님을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잘 와닿지는 않았지만 수학 공식처럼 제 삶에 대입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는 2, 2는 4. 누가 보아도 잘못될 것이 뻔한 일인데도 남편 말에 토를 달지 않고 네 맞아요, 당신 말이 옳아요 했더니 남편은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하고 싶은 잔소리를 하나님을 힘입어 멈추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제가 부부관계 치료에 관한 질적 논문을 쓰고 싶어 교수님이 진행하는 내면화의 부부 모임의 관찰자로 가고 싶다고 했더니 당신 다른 사람은 다 부부가 오는데 당신 혼자 가도 괜찮겠어? 내가 같이 가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면 나야 좋지만 당신 바쁘잖아요. 당신이 원하면 내가 어디든 가지, 무조건 가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머릿속에만 담아주지 않고 실생활에서 꾸준히 연습하고 기도한 결과라고 생각하니 참 뿌듯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자에게 이 말만큼은 꼭 해주어야지 하는 말이 있으시다면 꼭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말을 하고 나면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까요? 더 멀어질까요? 잔소리의 대부분은 우리의 관계를 해치기가 쉽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부관계는 중성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둘이 좋아 못 살거나 아니면 미워 죽겠거나, 그런데 이러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다 잘못된 의사소통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따로 떼어서 강의를 한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